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이야기하는 지혜상담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황혼 이혼,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이별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바로 평생 자식처럼 키운 반려견 보리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부부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용인에 살고 계시는 60대 후반의 이순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려던 순간 가장 소중한 존재인 반려견 보리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이순자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결혼 40년, 남편은 평생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늘 여자가 뭐라 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과 함께한 귀로 흘려듣기 일쑤였죠. 밥상에 반찬 하나 올리는 일부터 제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저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저 누구의 아내이자 누구의 엄마로만 존재하게 되더군요. 자식들마저 모두 결혼해 집을 떠나고 나니 텅 빈 집안에서 저는 마치 유령처럼 떠도는 기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밥을 먹어도 잠자리에 들어도 그저 텅 빈 공간과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아 가슴이 시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저의 많은 양보와 오랜 시간에 걸친 설득으로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홀가분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한 마음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리였습니다. 5년 전 빈집이 쓸쓸해 데려온 보리는 제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활력이고 이유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삐걱거렸고 결혼해서 집을 떠난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죠.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에도 가슴 졸이며 아이들을 기다리던 제게 보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제가 울적해 있으면 쪼르르 달려와 코를 비비고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보는 보리의 눈을 보면 그 어떤 외로움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맘둘 곳 없이 외로웠던 제게 보리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보리가 없었다면 아마 이 긴 세월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보리는 제게 그저 반려동물이 아니라 제 삶의 마지막 동반자이자 살아갈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제게 전부가 된 보리. 하지만 보리는 남편에게도 특별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산책을 시키고 철물점에 나갔다 퇴근하면 보리부터 찾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도 보리는 단순한 개 이상의 존재였을 겁니다. 이혼 합의서 마지막 조항. 반려견 보리의 소유권은 이순자에게 있다. 제가 어렵게 꺼낸 이 한 줄에 남편이 펜을 든 채 멈추더군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보리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늙은 내가 무슨 낙으로 살라고? 내가 데려갈 거야. 맙소사.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발목이 잡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고집은 여전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황혼 이혼의 마지막 단계가 보리 때문에 팽팽한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서로 보리를 데려가겠다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평화로웠던 이혼 과정은 순식간에 진흙탕 싸움처럼 변했습니다. 남편은 보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보리를 아끼는지 끝없이 주장했습니다. 마치 보리가 저와 함께 있으면 불행해지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더니 오히려 아버지의 무서운 고집을 알기에 은근히 아버지 편을 드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엄마 아빠가 보리를 얼마나 아끼는데 엄마가 좀 양보하면 안 돼? 아빠가 요즘 힘들어 하시잖아 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딸은 한술 더 떠서 맞아 엄마, 보리도 아빠랑 산책 가는 걸 더 좋아했잖아? 그리고 아빠 없으면 누가 보리 산책 시켜줘라며 거들었습니다. 제 심정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아빠가 힘들어하니 엄마가 희생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는 이렇게 외면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운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리가 그저 개 한 마리로 보이고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보다 제 마음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습니다. 자식들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보리를 저와 떨어뜨려 놓으려고 일부러 며칠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철물점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보리가 낯선 환경에서 잘 지낼지, 혹시라도 아프지는 않을지,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제 눈앞에 보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철물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멀리서나마 보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지요. 혹시라도 보리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올까봐, 혹은 남편이 저를 보고 또다시 날선 말을 할까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보리는 내 개니까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라고 큰소리쳤지만 보리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제게 지옥 같았습니다. 밤에는 보리가 제 옆에서 고운히 잠들던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침에는 보리의 꼬리 흔드는 소리 대신 텅 빈 고요함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리를 못 보고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감각은 오직 보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혼의 홀가분함은 사라지고 보리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들에 대한 깊은 서운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보리의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과연 보리는 누구에게 가야 행복할까? 나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혼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이었습니다. 제 남은 삶의 희망인 보리를 지키기 위해 저는 이 싸움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순자님의 사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가부장적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으셨을 고충이 이혼 결심으로 이어졌을 텐데 마지막까지 보리라는 존재로 인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군요. 반려견 보리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이자 외로움을 달래준 소중한 존재였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분류될지라도 정서적 가치는 그 이상이죠. 이혼 과정에서 겪는 이 고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상 반려동물은 안타깝게도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자녀처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의 판례 2021 나이 11만 7272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이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대법원은 이것이 소유권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반려동물의 정서적 가치와 복지를 점차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로 반려동물을 돌보고 애착 관계를 형성했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유권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료 구매 내역, 병원 진료 기록,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주변인의 증언 등이 주된 양육자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순자님처럼 합의 이혼 과정에서 반려견 문제로 난항을 겪고 계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대화와 합의입니다. 남편분께서 보리를 아끼는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순자님께 보리가 어떤 의미인지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중립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반려동물 관련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주된 양육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정부안은 동물을 원칙적으로 물건과 구별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법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이혼 시 반려동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만 의원안처럼 이혼 시 반려동물의 보호자 결정, 비용 부담, 면접 교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동물을 감각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이혼 시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 공동 양육이나 면접 교섭을 인정하는 등 우리보다 앞선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보리를 통해 이순자님께서 느끼셨던 위안과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혼 후에도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었던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두려워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기대를 하기보다 이순자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의 행복과 이순자님의 남은 삶의 평화임을 잊지 마세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니어분들처럼 용기를 내세요. 오늘 이순자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부부관계의 복잡함과 반려견과의 유대감의 소중함, 그리고 갈등 속에서 자신과 반려견의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갈등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한 페이지를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지혜 상담실에서 고민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혜 상담실이었습니다.